탄핵 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시장 흐름에 올라타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탄핵 전국도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탄핵 심판 끝났습니다. 이것이 주택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합니다. 4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자, 탄핵 이후 변화하는 시장, 과연 탄핵 전국이 끝나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어느 곳이 여전히 우리한테 강력한 투자처인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그리고 이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을 수시 접수합니다. 언제 어느 때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파헤쳐주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 평일날 못 오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평일날 못 올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상담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자, 토요일 날은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상담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지방에서 많이들 올라오시기 때문에 토요일 지방분들을 위한 1:1 개별 상담, 투자 상담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재테크에서 가장 큰 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과거의 예를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때 불확실성이 상당히 컸죠. 왜? 언제까지 인상을 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 아십니까? 자,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내린다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해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탄핵 전국, 이게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이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됐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 국가별 상호 관세, 이 관세가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나라는 몇 프로 매길 것인지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업들이 전전긍긍했지만 지금 25%로 매기겠다고 하죠. 물론 기업들의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합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25%라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자,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면요, 재테크에서는 무조건 관망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도대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것이 해소가 되면은 다시 관망하던 사람들이 투자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상호관세 25% 엄청난 타격이지만 또 여기에 맞춰서 대응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는 매길까? 안 매길까? 관세 매길까? 안 매길까? 막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사람들이 투자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확대 지정 이후 서울주택시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지정 이후에 토지 아파트, 토지와 상관없는 저가 시장도 매수세가 좀 약해지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가라앉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강남이 갑자기 집값이 막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좀 넘은 그 시간 동안 그 가격이 어떤 단지 아파트는 막 4억씩, 한 달 만에 4억씩도 오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숨고르기 장세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하지,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요? 거래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악재는 사라지고 지금 호재만 남아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부동산 하락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역전세, 미분양, 그 다음에 기업들, 이 건설사들의 PF 부실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완벽하게, 역전세는 지금 올해 초에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이 많이 쌓여 있고요. 이 수도권에는 미분양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고요. PF 부실 문제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국가 재앙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이런 얘기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금리는 내리는 쪽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통화 정책이 미국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금리 인하 기조로 언제 내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가 내리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혀갔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해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공급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상승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월 거래량은 2월 거래량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3월 거래량은요, 4월 말이 돼야지 3월 거래량이 집계가 되는데 지금 6월 초인데 한번 보세요. 2월달 거래량은 3월 말이 돼서 다 합계가 됐습니다. 6,281건 2월 거래량. 그런데 3월 거래량은 4월 말이 돼야 총 합계가 되는데 벌써 6,766건으로 벌써 추월을 했죠. 그렇다면은 3월 거래량은 8,000건이 훨씬 넘어가는, 8,000건이 넘어서 9,000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이유들이 한마디로 지금 호재는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악재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상승 추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악재 사라졌다. 탄핵 정부 끝났죠. 다들 아시다시피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2개월 후에 대선이 이제 바로 열립니다. 가장 컸던 불확실성, 국내의 가장 컸던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다시 선거를 했죠. 선거를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집값이 계속 올랐죠. 2017년도에. 그래서 지금도 저도 여러 가지 뭐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부터 우리가 시장을 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락하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의 전세 물량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지금 강남, 상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다 지정을 했죠. 전체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을 하니까 거기는 실거주자, 주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세를 못 놉니다. 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무조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저기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만성적인 신규 입주 물량도 부족한 데다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이 만기가 돼도 시장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역전세는 이미 1월 초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1월 달에. 전세가가 계속 오르니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또 2년을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전세난은 본격화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또 덧붙여서 경기권 입주 물량도 급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급감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쌓이면은 그것이 서울의 전세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데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하나의 팩트입니다. 자, 서울 전세 수급 지수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은 100 이하면은요. 전세 수요가 없다는 거고요. 100 이상이면은 전세 수요가 훨씬 공급보다 많다는 거예요. 100 이하면은 공급 물량,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보다 공급 물량이 훨씬 많다는 거고, 100이하면. 근데 지금 뭐예요? 2025년 2월 달에 128.9였다가 3월 기준으로 138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지금 공급 물량에 비해서 전세 수요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전세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정권이 바뀌면 지금 정책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공급 대책은 안 바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급등한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여기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는 분명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것은 계속될 거다. 근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재개발과 재건축. 그렇죠. 그래서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행이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정권이 바뀌니까 여태까지 정책이 다 뒤집어질 거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재개발 투자는 소액으로 목돈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신축 빌라 지금 전멸 상태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등 원자재 값들 너무 올라서, 그런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건축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의 그 오명을 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 빌라에 전세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꺼리죠. 그래서 전세 포비아 현상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기피하는 현상이죠. 신축 빌라. 자, 빌라에 전세 들어가는 걸 기피하는 포비아 현상.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지, 건축비도 비싸지, 그런데다가 지어놓으면 잘 나가지도 않지, 이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으니 어떻게 해요? 지금 신축 빌라를 공급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 빌라의 희소 가치는 극대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재개발 지역들에, 재개발 지금 예정 지역들, 그런데 빌라들은 거기에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서 점점 개발이 되면서 빌라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지어지지 않고 있어서 빌라의 희소 가치는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개발 빌라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신축은 무조건, 신축만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건 100%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재개발 지역 역세권 빌라는요, 재개발 지역에 무슨 빌라? 역세권에 있는 빌라. 이 역세권,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이 역세권 빌라에 뭘 보고 투자해? 사업성만 보고 투자해라. 물론 입지 가치, 그 다음에 사업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입지 가치와 사업성. 예전에는 입지 가치가 훨씬 더 컸습니다. 입지 가치가 컸어요. 하지만 원자재 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입지 가치가 좋아도 사업성이 안 나오게 되면 건설사가 붙질 않아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는 뭘 보고 투자해야 된다?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업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사업성 좋은 데만 들어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소액으로 유일하게 우리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재개발 투자입니다. 재건축 투자는 어떠냐? 재건축도 역시 투자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단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양극화가 커진다. 양극화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이 앞에다 초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이 수도권과 지방,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진다. 가격 격차가 지금도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초양극화 시대에는 서울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재건축 투자는 입지가 좋은 데 들어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이. 예, 그래서 재건축은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재개발은 소액으로 목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2, 3억 투자로 나중에
20억, 30억 되는 그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시장을 우리는 하루 빨리, 한시라도 빨리 투자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제가 재개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탄핵 이후 변하는 시장, 이것이 투자처다. 자, 4월 16일 날 오십시오. 전화 556-696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워렌 버핏.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다도 다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살 때 우리는 팔고, 그리고 남들이 움츠리고 있을 때 한 발 먼저 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탄핵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과연 어디가 우리의 최대의 투자처가 될지 궁금하신 분들 빨리 오시죠.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디의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